선진화 시민행동 상임 대표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서경석 목사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NLL 사태가 터지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시키는 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국자이신 서정갑 선생님과 김홍도 목사님이 손을 잡고 오늘 이런 큰 장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동오로를 하고 평화수역을 만들고 그러면 NLL은 자연히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NLL을 무력화하겠다. 그리고 북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북한 핵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사방을 다니면서 지금 변호하고 있으니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미군을 다 내보내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 적장과 만나서 반역 음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 대화록을 공개하면 남북관계가 악영향을 끼치니까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북한은 이 대화록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NLL을 지키는 선에서 14선언을 논의하겠다 그랬더니 북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화록이 겁이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이 대화록을 폐기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대화록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은 이거 우리가 들춰내지도 못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국정원에 이 대화록이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거 대화록이 살아남은 거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들 세력은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NLL을 무력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북한하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다가 북한은 수틀리면은 한 방씩 우리를 때릴 것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평화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깨져버린 평화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권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순간 깨지는 평화,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중요한 것은 인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 우선이라는 말이 뭐냐? 인권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평화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남한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북의 김정은에게 보장받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절대로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동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이 터졌느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존엄을 가진 떳떳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동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말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화는 어떻게 지켜지느냐? 안보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평화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치를 각오를 해야만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프루시초프가 큐바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미국 해군이 미사일 장비를 실은 상선을 포위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라디오 방송에서 3차 대전 터진다고 그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3차 대전이 터질 걸 각오하고 국토를 방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뭐냐? 그것은 북한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북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쓰면서 그렇게 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때만, 그때만 평화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만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세력은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남북 분단을 영속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의 김정인 독재 체제가 무한정 지속되도록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끝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여태까지 67년 동안 북한 동포들이 그 참혹한 수령 독재 지하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아니, 이래서 20대 젊은 김정은이가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 그러면 앞으로 50년 동안 더 북한이 독재 지하에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이 대회를 4시까지 끝낼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움이 있지만, 나오시는 분들은 약속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참 하셨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국회에서 NLL 포기 음모 규탄 특위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 송광호 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셔서 꼭 NLL 진상규명을 관철시켜 줄 것을 우리 박수로 요구합시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28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회의원이신 김성찬 의원님께서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특위위원이신 한 분 더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영근 국회의원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 분에게 대한민국의 생명선 NLL 음모 포기를 국회에서 꼭 진상을 밝혀줄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으로 함성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NLL 사수하다가 전사한
박동혁 병장 어머니의 편지를 동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근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국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이 편지는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 해전에서 NLL을 지키다 전사한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눈뜨고는 볼 수 없어. 상한 대로는 머리하고 왼손뿐이었어. 22개나 되는 림 반창고를 붙여놨다. 허리는 끊어져 여기저기 박힌 조각들이 상처를 내고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들어있다. 뱃속에는 박힌 조각이가 100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 교전 때 입은 충격일까 총알이 날아오고 죽은 대장님이 달려들다고 한다. 환청에 시달리며 눈이 빨갛게 부어 잠 못 들고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아이. 어디로 갔어? 저리고 아프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너와 우리 가족은 피눈물을 토한다. 하늘나라에 붙인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로.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요구인 대화로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합시다. 이명박 정부는 종북 좌파 노무현 패당의 역정무의 대화록을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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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국민행동본부는 집행유예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우리 대회를 축제하고 있는 이 주관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또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우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 대회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